본격적으로 세 번째 RTX와 함께한 태블로 핸즈온 세션을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 클래스는 국내 최고의 RTX 전문 업체 아이빌리 솔루션 여기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지 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없는지 물어보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도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뭐 회사 전체적으로 좀 한번 라이센스 키를 좀 더 받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컨택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태블로는 프리미어 파트너사 빅스데이터 아주 큰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돼요. 오늘은요 아주 가벼운 주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학습 콘텐츠를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어떤 거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 세트는 아니고 좀 가볍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엑셀을 기존에 계속해서 활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가 태블로 위에 올려가지고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프랩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태블로를 쓰든 어떤 도구들을 쓰든 이게 이제 결국은 BI 툴로서 분석 보고서 뭐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를 뜨셔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서에 갖다 붙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태블로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분석 보고서의 도입 부분에,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죠. 오버뷰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을 좀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좀 크게 넓은 어떤 이 넓은 시야로 이제 한번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화면들을 제가 한 두 개 정도 시나리오 아이디어 두 개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 태블로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알터릭스의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룬 어떤 ETL 기능들이 많은 부분들이 태블로에서도 동일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블로라는 도구가 시각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특별한 두 개의 도구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도구예요. 이거는 태블로에서는 조금 노가다성에 좀 어려운 작업인데 여기에서는 되게 쉽게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는 것들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교통카드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티머니라는 사이트,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놓은 사이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대중교통 통계라는 그 통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석 달치를 우선은 올려드렸는데요. 뭐 가시면은요 계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엄청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에 총 4개의 시트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의 역별로 뭐 승하차.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역별로 시간대별로 승하차, 이게 이제 네 번째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호선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뭐 지하철역들, 우리가 많이들 이용을 하는 지하철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시간대 나와 있죠. 4시, 5시, 6시, 7시 해가지고 시간대가 가로 방향으로 쭉 나와 있고 탄 사람, 내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돼가지고 일자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월별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랑 잘 엮어서 쓰기에 나쁘지 않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정지할 거예요. 요거 엑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4시, 5시, 6시 옆으로 쭉 붙이죠. 그 다음에 승차, 하차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이 많이 들어간 숫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공을 해야지 태블로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일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가볍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쭉 따라가시면은 크게 뭐 불편함은 없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엑셀은 일단 치우고요. 이렇게 생긴 엑셀 가지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죠? 이게 엑셀에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고 깔끔하게 그죠? 네, 테이블 타입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태블로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제가 이 가이드를 정제를 해 나갈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가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죠? 시간대가 옆으로 쭉 늘어서 있으면서 거기에 밸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가로 방향으로 뚱뚱한 데이터 세트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좀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태블로 위에 올려가지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시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늘어선 거를 세로로 이렇게 돌리는 작업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정제의 핵심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값에서 필요한 값을 뽑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필드들을 새롭게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과정을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데이터 정제 시나리오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불러와서 피벗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알텍스 가가지고 데이터 한번 땡겨 와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제가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하나 이렇게 열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엑셀 데이터를 당겨 오면 되겠죠. 제가 3개를 드렸어요, 여러분. 3개를 드려가지고 지금 7, 8, 9월을 여러분들이 다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1개월치만 갖고 오면 돼요. 1개월치 갖고 오고 나중에 이제 워크플로우가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나머지 2개도 좀 땡겨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9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9월 거를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러면은 4개의 시트가 있다 그랬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너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느냐. 여기 세 번째 있는 지하철 시간대별 이용 현황 요거를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갖다 붙이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주시고요. 우클릭을 하고 항상 브라우스 툴을 한번 붙여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물론 엑셀에서 다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한번 기본적으로 불러왔으니까 이렇게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쭉 나오면서 위에 있는 이 2가지의 도구가 아래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승차, 하차, 승차, 하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일 위에 이제 시간 들어가 있고 no name 그 다음에 시간 들어가 있고 no name 1, no name 2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내느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태블로에 올리기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데 관건이에요. 거기를 잘 해결해 주면은 이 데이터는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요 옆으로 뚱뚱하고 뭐 이게 2줄로 됐거나 말거나 아무튼 간에 저는 일단은 돌려놓고 시작할게요. 생긴 게 지금 옆으로 쭉 뻗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우선은 돌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제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자, 트랜스폼이라는 요 탭으로 가셔가지고 아마 요 도구는 처음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도구는 트랜스포즈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좀 이렇게 길쭉한 게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아래로 이제 세로로 쭉 이렇게 길쭉한 게 나오죠. 옆으로 이제 빵빵한 거를 갖다가 세로로 길쭉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것들을 아마 명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쓸 거예요. 트랜스포즈라는 도구를 쓰게 되면은 옆으로 뚱뚱한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나서 컨피규어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컨피규어를 해줄 거냐? 기본적으로 키 칼럼이 나오고요. 데이터 칼럼이 나오는데 키 칼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돌리는 거 말고 그대로 네가 유지하고 있을 필드를 선택해 주면 돼요. 내가 돌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놔둘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요 사용월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안 돌릴 거예요. 얘는 돌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선도 안 돌릴 거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제가 하나씩 찍으면은 아래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죠. 예,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역 아이디를 찍으시면은 밑에서 역 아이디가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지하철역까지 아이디하고 지하철역까지는 저는 키 칼럼, 키 필드로 잡을 거고요. 얘네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돌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시 노네임, 5시 노네임 이렇게 나와 있고, 참고로 여러분 시간이 붙어 있는 거는 승차고요. 노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동시간대의 하차겠죠. 그죠? 이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생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은 작업 일시, 데이터를 언제 만들었느냐와 관련된 뭐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거 떼고 다이나믹 언노운 전부 다 떼버릴 겁니다. 그냥 나는 요거 가지고만 작업을 할 거야 해가지고 지금 오전 3시, 새벽 3시죠. 새벽 3시 제일 끝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작점은 새벽 4시, 그죠? 4시부터 해가지고 아마 24시간과 관련된 모든 시간대들이 여기 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컨피규어를 하셔가지고요.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런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월, 그 다음에 호선, 역 아이디, 지하철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아마 브라우저를 누르면은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돌아갔죠? 보십시오. 쭉쭉쭉 나오고, 쭉쭉쭉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딱 하면은 사용월, 호선, 역 아이디, 지하철역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정보가 남아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이제 다른 역들도 나오게 되죠.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라는 필드가 이제 새롭게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노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처리를 해줄 거고, 옆에 보시면은 시간이 붙어 있는 건 승차고요. 노네임이라고 붙어 있는 건 하차입니다. 그죠? 시간이 붙어 있는 건 승차고, 그 다음에 노네임이라고 붙어 있는 건 하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요거 노네임이에요. 그럼 요거 하차예요. 시간이 붙어 있어요. 승차예요. 하차예요. 승차예요. 하차예요. 승차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돌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여기 승차인지 하차인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명시해 주는 작업들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노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가지고요. 일단은 돌렸습니다. 일단은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뮬라 툴에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한 4개 정도의 산식을 아마 좀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여기 돌아와가지고요. 승하차 필드를 우선은 생성을 좀 시켜줄 겁니다. 승하차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실제 이 데이터 부분, 49번째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승차, 하차를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실제 시간이 붙은 거는 승차, 그다음에 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차. 이렇게 이제 제가 부여를 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프로세스 하나 빼먹었는데 한 개만 좀 하고 갈게요. 뭐를 할 거냐면요. 필터 집어넣을 거예요. 필터. 먼저 이렇게 필터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필터를 걸어가지고 뭐를 걸어줄 거냐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용월 같은 거 없는 거 있잖아요. 1부터 48번까지 저 날리고 싶어요. 이 필요 없는 거잖아. 아무 필요 없는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날려놓고 남은 애들을 가지고 승차 하차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갈 거냐, 이 사용월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필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MT가 지금 48개죠.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48은 지금 MT예요. 그죠? 이게 널하고는 또 다릅니다. 알터릭스는 널하고 MT를 좀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MT가 48개니까 제가 요거를 필터를 어떻게 컨피규어를 할 거냐면은, 뭐 어떤 필드를 사용하셔도 사실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역 아이디를 쓸게요. 저는 그냥 뭐 역 아이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역 아이디가 저는 MT가 아닌 애들 있죠. 역 아이디가 MT가 아니다, 비어있지 않다. 그래서 true,
걔네들이 49번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내려올 거고, false에는 아마 전부 다 비어있는 애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불필요한 애들을 한번 좀 없애놓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은 보세요. 그죠? 위쪽으로 쭉 나와가지고 비어있는 애들, 역 아이디가 비어있는 애들은 F 쪽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버려두면 됩니다. 버려두고 true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를 이어가시면 되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승하차 필드를 이제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의 어떤 새로운 필드들을 한번 생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라 툴은 태블로의 계산된 필드와 같은 기능으로서 굉장히 좀 여기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죠. 알텍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뭐 저도 다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그냥 구글에다 찾아보면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 많이 쓰는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태블로도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함수 중심으로 쓰시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먼저 승하차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게요. 승하차. 승하차라는 필드. 여기 눌러가지고요. 눌러가지고 add. 그죠? 새로운 것들은 난 add 할 거예요. 승하차. 이렇게 add 할 건데, if 스테이트먼트는 뭐 태블로나 알텍스나 뭐 둘 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name이라는 필드를 갖고 와야 되겠죠. name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죠. name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contain이라는 펑션, 요거는 여러분 태블로에도 있는 펑션이에요. 실제로 뭔가를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name이라는 필드가 요런 문자예요. name, noname이라는 요런 문자열을 혹시 포함하고 있니? 여기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2번, 4번, 6번 짝수로 되어 있는 애들은 noname이라는 문자열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then은 밑에 쓸까요? then 뭐라고? 얘네들은 하차. 얘네들은 하차라 그랬어요. else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승차야. 이렇게 해가지고 and if 태블로하고 다른 점은 and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and if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필드를 조사할 건데 noname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저 이 쌍따옴표 안에는요 대소문자 구별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noname를 대소문자를 구별하셔가지고 잘 써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포함하고 있어 그럼 하차야. 근데 포함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승차야. 한번 돌려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은 우리가 좀 포뮬라 툴 작업을 더 할 건데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죠? 승하 해가지고 이제 승차냐 하차냐 이걸 이제 갖다 붙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돌리면서 정보가 날아가 버렸잖아. 날아가 버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주는 작업. 요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를 만들 거냐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대 부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시간대라는 게요,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데이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 4시 00분 00초에서부터 4시 59분 59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저게 뭐 딱히 뭐 문제가 있거나 틀린 건 아닌데 저렇게 보여주면 조금 이제 지저분한 맛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아이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대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필드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승하차 같은 경우에는 BW 스트링으로 만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add 컬럼 해가지고 시간대 이렇게 쓰면 돼요. 시간대를 써주시고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요.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한번 잘 보십시다. 만약에 제가 한번 함수를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고 올게요. 승차하면은 이렇게 하고 else면 너를 갖다 붙여라. 이렇게 제가 만들었네요. 자, 승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지금 승차라고 되어 있으면은 접근을 이렇게 할 겁니다. 승차라고 되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떼와. 영사. 그죠? 승차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떼와. 05 이렇게 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04시, 05시, 06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가볍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네임이라고 여기 지금 하차라고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차는 그냥 너를 찍겠다. 여기는 어차피 뭐 갖고 올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너를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산식을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역시 if 스테이트먼트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위에서 만든 저 승하차라는 거 있죠, 그죠? 요거 제가 한글말로 이렇게 써볼까요? 승하차. 예, 승하차라는 게 만약에 혹시 이게 승차니? 이게 혹시라도 승차로 돼 있어? 그러면은 그다음 아래쪽으로 제가 찍을게요. then 그러면 뭐를 갖고 올 거냐면은 left 펑션을 쓸 거예요. 왼쪽에 뭐에서부터 name이라는 필드에서부터 name이 지금 040000 이렇게 가는 거니까 name이라는 필드에서부터 왼쪽에서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두 개를 갖고 하면 04를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04C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야? 승차가 아니고 하차야? 그러면은 널. 그럼 필요 없어. 널 하고 and if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산식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략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식을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은 이해 안 될 게 전혀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0, 4 앞에 거 뽑아오고 1, 1 앞에 거 두 개 뽑아오고 그 다음에 1, 3 앞에 거 두 개를 뽑아와서 C자만 갖다 붙여라.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확인은 그래도 한번 하고 가면 좋으니까. 한번을 확인해 주면은 그죠? 04시 널, 05시 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좀 심플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두어 개 정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은요. 이 value 부분이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숫자 부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 value라는 게 결국은 승차, 하차, 인원이잖아요. 사람의 머릿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숫자로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걸림돌은 뭐냐면 세 자리수마다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저 컴마를 없애줘야지 나중에 이제 숫자로서 이제 변환시키기가 좀 편리하니까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해가지고 이 value를 갖다가 덮었을 겁니다. 앞에 승하차하고 여기 있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 있는 value 같은 경우에는 있는 애를 갖다가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태블릿에서 이게 안 되죠. 덮어 쓰는 게 안 되잖아요. 요거는 좀 저는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덮어 쓸 때가 있고 만들 때가 있고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선 제가 그냥 value를 덮어 써버릴 거예요. 요거는 replace 쓰면 됩니다. replace. 갈아 끼우라는 얘기죠. 갈아 끼워라. 뭐를 갈아 끼울 건데? value라는 필드. 여기 나와 있는 이 value라는 필드를 갈아 끼울 건데, 타겟은 뭐냐면 이렇게 쌍따옴표 써주시고요. 그 쌍따옴표 안에다가 콤마만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콤마를 일단 찾아. 그걸 찾아가지고 replacement는 실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빡빡 찍어주게 되면은 콤마를 찾아가지고 그 콤마를 없애버려. 요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select 툴에 가가지고 실제로 저 타입을 딴 걸로 바꿔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태블로에서 뭐 굳이 이제 이거는 아마 인식은 제대로 하지 싶은데 태블로에서 인식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용월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일자까지 좀 붙여주는 거예요. 태블로가 좀 인식을 하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요.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사용월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용월을 일단 갖다 붙여야겠죠. 일단 사용월을 갖고 올 거고요. 이렇게 그냥 갖고 와봐라. 있는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더 할 건데 플러스를 할 건데 뭐를 더 할 거야? 이렇게 그냥 1일 2021년 9월 1일 9월 1일 9월 1일 그냥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태블로가 그냥 인식을 할 거예요. 제대로 아마 인식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일자까지 완벽하게 붙여주면은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필드를 여러분들이 포뮬라 2를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만드셨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런 한번 돌려볼게요. 예, 런을 한번 돌려주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잘 나왔죠, 그죠? 여기 지금 사용월 제대로 나왔고요. 호선이랑 역 아이디 문제 없었고요. 지하철역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밸류는 어차피 인원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이게 뭐 승하차 인원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별 문제 없고, 승차차 구별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까지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제를 해야 되는 단계가 여기 있는 너를 갖다가 채워주는 작업. 여기 있는 너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채울 거냐.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4시 때죠. 4시 때에 승차 인원. 서울역, 그죠? 서울역에서 4시 때의 하차 인원. 서울역에서 5시 때의 승차 인원. 그죠? 서울역에서 5시 때의 하차 인원이죠. 우리가 그건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지금 저희가 널이 들어가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널은 위에 있는 04시를 채워야 되고 여기 있는 05시는 아래쪽에 있는 널에서 이제 05시로 채워야겠죠. 여기 있는 06시를 갖다가 아래쪽에 있는 널로 채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엑셀에서 이렇게 빈칸으로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위에 걸 이렇게 채우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엑셀에서 뭐 어떤 기능들을 쓰면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도구 중에 하나는 태블로에서는 볼 수 없는 도구, 태블로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도구. 그게 멀티 로우 포뮬라. 저는 개인적으로 알터릭스가 멀티 로우 포뮬라하고 조금 이따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살펴보게 되는 멀티 필드 포뮬라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귀찮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덜어주거든요. 손을 많이 덜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멀티 로우 포뮬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있죠? Preparation 탭이 있어요. Preparation 탭으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로 가시게 되면은 Multi Row Formul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와서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멀티 로우 포뮬라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한 줄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널 처리할 게 몇 개나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멀티플 로우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필드, 아주 좋은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업데이트 이그지스팅 필드 할게요. 뭐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 줘도 되는데 뭐 여기선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시간대라는 필드를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할 거야? 저는 시간대를 잡았어요. 시간대를 잡았습니다. 시간대라는 필드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요걸 갖다가 업데이트를 치겠다. 이런 의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룹 바이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 로직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요 리스트에서 그냥 밸류가 들어있으면, 그죠? 0, 4시라는 어떤 특정한 밸류가 들어있으면 그거 0, 4시야. 그죠? 밸류가 들어있으면 그 밸류예요. 근데 만약에 널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땡겨와야 될까? 위에 놈을 땡겨와야겠죠. 얘를 땡겨와야 될 거 아니야. 공사를 땡겨와서 갖다 붙이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05. 밸류가 있어. 그럼 문제 없어. 밸류가 있으면은 그냥 그 밸류를 써. 그럼 돼. 근데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널이야.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놈을 땡겨오자. 06? 문제 없네. 전혀 문제 없네. 그냥 쓰면 되겠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니까 널이야. 그러면은 그거보다 바로 위에 있는 애를 땡겨서 갖고 오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로직은 그거예요. 자, 값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 값을 그냥 취하면 돼. 근데 값이 들어앉아 있지 않잖아? 혹시 거기 값이 없어?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하나를 땡겨와서 쓰면 돼.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산식 이해가 되시죠? 별로 안 어렵죠? 로지컬리 이해가 되잖아. 위에를 하나 갖고 와서 밑에를 채운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로 풀었던 거를 여기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액티브 로우, 그죠? 액티브 로우입니다. 그죠? 액티브 로우의 시간대 요거겠죠.
액티브 로우 지금 이거 공사시는 공사시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각각의 그 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each 로우입니다. 각각의 로우. 요거에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덮어 씌울게요. 앞에다가 펑션을 is null 펑션을 제가 덮어 씌울 거예요. 만약에 얘가 null 값이야? 혹시라도 조사를 했는데 null 값이니? 그러면은 너보다 바로 위에 있는 놈을 땡겨와. 이렇게 로직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null 값이니? 위에 있는 거 갖고 와. 오케이. then 위에 있는 거는 뭘까? 로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로우 마이너스 1. 너보다 바로 위에 있는 거. 거기에서의 시간대를 땡겨와. 만약에 널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갖고 와. 아니면은 else.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너 자신을 갖고 오면 돼. 그냥 시간대 갖고 오면 돼. 이렇게 해서 end if.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직은 되게 간단하죠, 그죠? 너가 널이니? 그럼 위에 있는 애 땡겨와. 너가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널이 아니야? 그러면 너를 그냥 내비두면 돼. 너는 그냥 별거 없어. 그냥 내비두면 돼. 이렇게 이제 로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널들이 바로 위에 있는 밸류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돌리면은 네, 다 들어왔죠. 널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방에 파퓰레이트를 빠바바박 시킬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숫자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는 이 데이터에서 시간대를 한번 눌러보면은 더 이상 널이 없을 거예요. 100% 오케이잖아. 100% 오케이. 그러면은 전혀 문제 없고 널 값 다 처리가 됐다. 100% 문제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 데이터는 이제 거의 다 정제가 된 건데 제가 예시 하나만 더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태블로에서 이제 좀 지원하지 않는 종류 중에 하나가 멀티 로우 포뮬라라는 아주 좀 괜찮은 기능,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생활인구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좀 한번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그 와중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멀티 칼럼 포뮬라라는 것들을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굳이 실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요 도구는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요거를 갖다가 한번 한 바퀴 돌릴게요. 한 바퀴 돌리고 제가 브라우스 툴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원래와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건지 제가 한 번만 더 돌려가지고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바퀴만 더 돌리겠습니다. 생활인구 데이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별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개인정보가 뭔가 이렇게 식별돼가지고 누군가의 위치가 식별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낮은 정도면은 그냥 익명화 시켜버린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별표 해가지고 모르겠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숫자겠죠, 그죠? 낮은 숫자니까 이제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공표하기가 좀 그런 거니까 전부 다 별표로 해놨는데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별표가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별표라는 게 들어앉아 있으면 저거를 이제 숫자로서 계산해주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별표는 우리가 숫자로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작업은 멀티 칼럼 포뮬라라고 이제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인구수를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여기 인구수 필드를 요거 04부터 09 그 다음에 남자 10에서 14, 그 다음에 15부터 19.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다 선택을 했죠. 쭉쭉쭉쭉 전부 다 선택. 여자까지도 선택을 해서 여자 70세 이상의 생활인구까지 모든 걸 다 찍었어요. 전부 다 찍어가지고 얘네들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개 필드를 따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통째로 갖다가 별표가 있니? 그러면 그걸 갖다 0으로 바꿔줘. 제가 이런 식으로 로직을 잡은 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펑션이에요. 만약에 커런트 필드는 뭐다? 위에 찍은 거 전부 다 커런트 필드예요. 위에 찍은 모든 것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뭐 10개가 넘는 것들이거든요. 10개가 넘는 것들을 제가 다 찍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혹시 별표가 들어가 앉아 있냐? 그러면은 그 별표를 갖다가 0으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별표가 없으면 별표가 아니면은 그냥 그 커런트 필드에 있는 값 그게 지금 뭐 5.4일 수도 있고 7.9일 수도 있고 6.4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본인의 값을 그대로 갖다 찍어라. 제가 이렇게 펑션을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보실 수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브라우저 툴에서 모든 별표들이 통째로 0으로 바뀌는 이런 매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개별 필드 하나하나를 작업하려면은 귀찮고 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멀티 필드 포뮬라라는 걸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수의 필드를 마치 커런트 필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의 필드로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바꿔주면은 모든 필드에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전부 다 0으로 바뀐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로우 포뮬라하고 멀티 필드 포뮬라 굉장히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도구고 개인적으로 이 알텍스전 도구에서 가장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인 도구랄까 되게 좋은 어떤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멀티 로우 포뮬라를 한번 쓴 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생활인구 데이터 멀티 필드 포뮬라까지 같이 한번 적용되는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요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셀렉트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특별히 뭐 많이 하실 건 없으시고요. 프레퍼레이션 탭으로 가가지고 셀렉트라는 도구 있죠. 셀렉트 도구 우리 이거는 이때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용 월 남겨야지. 이거 남겨야지. 호선도 남길 거고요. 역 아이디도 남길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도 남길 거예요. 근데 네임은 필요 없죠. 네임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이 필드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네임은 날릴 거고요. 밸류는 제가 우선은 타입부터 좀 바꿀게요. 이 타입을 갖다가 전부 다 숫자니까 int 64 정수입니다. int 64는 정수고요. 요거는 그냥 인원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한글말로. 인원수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승차냐 하차냐 요거는 제가 측정값 위로다가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시간대도 제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언노운은 그냥 빼버립니다. 언노운이라는 거는 앞쪽에서 뭔가 일어난 변화가 이제 있을 때 그걸 반영하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떼가지고 제가 한 바퀴 돌리면은 아마 데이터 세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월, 그 다음에 호선,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역의 이름, 그 다음에 승차, 하차 여부, 시간대, 그 다음에 인원수까지 완벽하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겼었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었던 요 엑셀 덩어리가 그죠? 무지막지한 이 덩어리가 지금 태블로에 올리기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인 이런 테이블 포맷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요거를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를 아웃풋으로 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 붙여가지고 문제 없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이렇게 드렸었던 요 워크플로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소팅할 수 있는 것까지 했는데 뭐 소팅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태블로에 갖고 가면은 그게 뭐 소팅을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소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팅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엑셀로 뽑든지 뭐 태블로의 하이퍼 방식으로 뽑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리할 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엑셀 뽑을까요? 엑셀. 엑셀로 뽑으려면은 제가 엑셀이 요거 있는데 요거는 엑셀 그 옛날 포맷이죠. 옛날 요걸로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셀렉트 파일 해가지고 원하시는 형태로 서브웨이 2 전 서브웨이 2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엑셀로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시트의 이름을 정하라 그래요. 데이터. 시트의 이름은 데이터. 해가지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세팅이 되고요. 요 워크플로우를 계속해서 돌릴 거잖아요. 계속해서 돌리고 또 돌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미리 create new sheet 요거 하게 되면 두 번째 돌리면 에러 나거든요. 제가 이거 아예 그냥 오버라이트로 오버라이트 sheet or range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앞에서 변화를 주시고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뽑아 놓으셨던 그 결과물을 덮어 쓰는 겁니다. 이게 얘가 돌아가지고 그 결과물을 덮어 써버리고 또 덮어 써버리고 또 덮어 쓰니까 이 런을 아무리 돌리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하실 때는요, 에러가 뜨면은 이미 그런 파일이 존재하는데 나는 지금 동일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요런 에러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웃풋 옵션을 갖다가 오버라이트 덮어 쓰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될 것 같고, 제 폴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제대로 만드셨다면은 서브웨이 2, 전 이렇게 들어왔네요. 서브웨이 2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서브웨이 2라고 뽑아낸 지금 이 결과물이요, 2021년도 9월 달의 자료죠. 그죠? 2021년도 9월 달의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거보다 그래도 뭐 한 서너 달치를 이렇게 좀 같이 좀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월 달도 땡겨오고 7월 달도 땡겨오고 이러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생활인구 데이터 땡겨왔을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경로 있잖아요. 여기 경로 부분에서 여기를 바꿔주면 되지. 09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09 그죠? 2021년도 09월 교통카드 통계자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걸 갖다 그냥 별표로 이렇게 딱 쳐주게 되면은 2021년도 땡월 교통카드 통계 자료 이렇게 된 거죠. 땡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그게 09일 수도 있고 뭐 08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런을 돌리게 되면은 요 플로우를 그대로 타면서 7월 거 8월 거도 같이 정리가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면 이게 에러가 안 나죠. 제가 2번 돌렸는데도 에러가 왜 안 나냐? 여기 지금 덮어 쓰는 거랬으니까. 만약 이거 처음에 나와있던 이 create new sheet 옵션으로 돼 있으면은 파일이 똑같은 명의 이름이라서 지금 만들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덮어 씌워주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7월 달 거 들어왔죠. 7월 달 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아마 뭐 8월 달 것도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7월 달 거, 8월 달 거, 9월 달 거. 그러니까 인풋을 땡길 때는 뭐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경로 지정할 때만 여러분들이 좀만 신경을 써서 해주면은 일단 하나의 월을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없다, 이 흐름이 이제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아무 뭐 어떤 무결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이제 멀티플로 들고 와가지고 한 바퀴 쭉 돌려주면은 결과가 뿅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서브웨이 2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지금 뽑아져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태블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태블로 대시보드를 뭔가를 만들 때 아이디어를 막 기획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뭐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도의 그냥 말 그대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실 건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레벨이 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시보드는 되게 이렇게 브로드한 레벨에서 전체적인 이 관점에서 큰 정보를 주는 화면이면 좋을 것 같고, 뭔가를 이제 누르고 아니면 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뭔가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만약에 뭔가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원본을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짜 디테일한 테이블로 가가지고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좀 레벨을 정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이 대시보드 화면이 굉장히 좀 구조화되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체계가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가장 그 최상위에 있는 레벨에서 정보를 좀 한번 표시해 준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2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거는 정말 태블로에서 그리기 안 어렵거든요. 되게 쉽게 그릴 거고 5분 만에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줌으로써 뭐 잠실역에서의 상황이 좀 궁금하면은 뭐 만약에 잠실을 딱 누르면은 요게 이제 2번째 대시보드로 딱 연결이 되면서 뭐 잠실역에서의 뭐 승하차 인원, 뭐 시간대별 인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주위의 역과의 비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2호선의 평균 대비, 잠실은 뭐 2호선하고 8호선이니까 2호선 따로 뭐 8호선 따로 뭐 이렇게 본다든지, 뭔가 하여튼간에 뭔가를 눌렀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테일한 화면이 이제 연결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브로드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탑 30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30개의 0만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온 거거든요. 10개 한번 해볼까요? 10개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 다 아는 역일 거예요. 요런 역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저런 역이 들어가겠지 싶은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정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눌렀을 때 디테일하게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이 좀 대시보드의 층위 레벨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어드밴스드 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카드 타입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2호선의 뭐 전체 시간대 승차차 구별 안 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짧은 거 한번 해볼까요? 9호선 한번 해볼까요? 9호선 이렇게 딱 집었을 때 개화에서부터 이제 뭐 신논현까지 쭉 이제 여기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오면서 지금 각각의 카드에서 어떤 역에서 뭐 인원이 얼마나 많다. 이거는 뭐 전체일 거고, 나는 뭐 출퇴근 시간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7시, 8시, 뭐 9시 들어가나? 9시까지. 그다음에 퇴근 시간 뭐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하면은 출퇴근 시간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신논현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논현을 딱 누르고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대시보드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해당 역에 대한 구체적인 썰들이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그게 좋은 대시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의 층위를 둬가지고 주요한 정보들을 먼저 보여주고, 근데 이제 이거는 관점이 넓어야겠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넓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뭔가를 누르면서 넘어갔을 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그거보다 뭐 또 눌렀을 때 더 디테일한 거의 데이터 원본 수준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이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 화면에서 이제 넓은 관점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겠다. 워드 클라우드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워드 클라우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요. 워드 클라우드는 만드는 방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드 클라우드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진짜로 엄청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R이나 파이썬이나 다른 종류의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조금 기능이 좀 처지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요, 지하철역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태블로에 데이터 올리는 건 아시죠? 그거는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태블로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얹으시는 작업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기존에 작업해 놨던 데에다가 바로 작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하철역을 갖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던집니다. 텍스트로 그냥 던지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19 민주묘지역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뭐 서울 살지도 않고요. 뭐 우이 신설선 아마 거기 있는 걸걸요. 이게 뭐 그런 모르는 라인들이 되게 지하철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2021년도 9월 최신이잖아요, 그죠? 최신 기점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 아이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의 이제 크기와 색상을 표현해 주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크고 진하게 보이는 이 색상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는 인원으로 해도 좋고요. 뭐 인원으로 하셔도 저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1평균이라고 제가 필드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필드를 이렇게 얹어 보면은 인원수를 다 보태가지고 92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다 보태면은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세 달 동안이겠죠. 7월달, 8월달, 9월달 특정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셨던 인원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92를 한 거는 7월달, 8월달, 9월달을 보태면은 총 92일이니까 제가 나누기 92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월 석 달을 다 모아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일평균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능이고,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이즈에다 집어넣으면은 지금 요런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걸 갖다가 마크카드 누르셔가지고요, 차트의 타입을 갖다가 텍스트로 바꾸면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역의 어떤 인원수를 기반으로 하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일 튀고 있는 애들 뭐 잠실, 송파구청, 신도림, 서울역, 고속터미널, 홍대 입구, 강남 뭐 이런 애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작은 애들은 뭐 인원이 이제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색깔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짙은 색은 큰 거는 더 짙은 색으로, 뭐 그다음에 작은 아이들은 옅은 색으로, 뭐 이렇게 그냥 표시해주면은 워드 클라우드 자체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태블로에서 워드 클라우드 만들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강남이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진짜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12만 1천이고 얘가 아마 1등일걸요. 송파가 여기 잠실이 더 많구나. 잠실이 1등이고 2등이 강남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건데, 그 2등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이나 뭐 구로 디지털, 신림, 그 다음에 뭐 홍대 입구, 여의도, 사당, 요런 아이들이 가운데에 좀 배치가 되고, 작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겉을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 안 돼요.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나왔구나 하면은 이거를 뭐 쓸지 말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지, 하나하나의 로케이션을 잡아주는 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에요. 약점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좀 정리해가지고 진짜로 뭐 한 30개 내지 한 50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하차 인원이 굉장히 많은 역들을 중심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하철역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필터로 올려가지고 좀 걸러주면 되죠. 지금 너무 많아. 왼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찍고 있는 이 위치를 보시면은 520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글자들이 총 520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역들이, 지하철 역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보여주기는 좀 곤란하고, 여기 있는 모두 사용, 모두 사용을 한번 누르셔가지고, 요걸 한번 누르신 이후에 상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많이 타고 내리는 그런 역들만 좀 뽑아보자. 그래서 상위로 넘어가서 필드 기준, 일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뭐 10개 이렇게 뽑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20개를 이렇게 뽑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렇게 30개 이렇게 뽑으실 수 있을 거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요거는 좀 편리하게 좀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역삼각형 버튼 눌러가지고 이 매개 변수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걸 눌러주면은 20개를 뽑을지 30개를 뽑을지 뭐 50개를 뽑을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화면 탐색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숫자를 타이핑을 딱 쳐넣으면은 그만큼 여기 밖에 나오는 거예요. 뭐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개일 수도 있고, 그거를 화면을 만드는 내가 직접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화면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개 변수 기능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매개 변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새 매개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뭐 제목은 적당히 달아주시면 돼요. 뭐 한글말을 좀 달아볼까? 단어의 개수를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단어의 개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전체로 두면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입력할 거야. 뭐 5도 입력할 거고 10도 입력할 거고 뭐 5만 뭐 이런 것들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입력하든지 간에 그만큼의 개수를 보여준다. 근데 만약에 지금 520개가 있는데 520개보다 넘어간 숫자, 예를 들어 뭐 100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아마 맥시멈으로 있는 520개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개수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생기죠. 왼쪽 하단에 이렇게 매개 변수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매개 변수의 핵심 기능은 내가 뭔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개 변수는 뭔가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 화면을 탐색하는 사람들한테 오픈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뭘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0개만 볼 거예요. 50개만 볼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탐색하는 사람들이 10개도 볼 수 있고 50개도 볼 수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매개 변수를 컨트롤러를 바깥으로 뽑으면 돼요. 매개 변수 표시라고 있죠.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30, 10, 그죠? 5 해볼까? 5. 그러면은 제일 핫한 데가 5군데가 여기구나. 서울역, 홍대 입구, 잠실,
서울역이 좀 의외네. 여러분 서울역이 좀 의외인 것 같은데. 홍대 입구? 홍대 입구도 좀 의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대 입구는 홍대 입구가 그건가요? 환승역인가요? 얘는 환승역, 얘도 환승역, 얘도 환승역, 얘도 환승역인데, 얘는 환승역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가? 뭐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데이터가 7, 8, 9월이니까 약간 뭐 그런 뭐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뭐 10개 하면은 10개가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20개 하면은 20개가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워드 클라우드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되, 좀 포커스하고 싶은 정보를 사용자가 개수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여기 화면에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고, 뭐 인트로덕션 화면으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 나쁘지 않은 훅인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들일 때 뭔가 이렇게 눈에 확 좀 띄면 좋은데, 이런 종류의 이 시각화 방식은 뭐 그럭저럭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눌렀을 때 디테일한 걸로 넘어가가지고 그 내용들이 좀 보여지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어렵죠. 두 번째 요 차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실력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거 그리라고 할 때 쉬트 1개, 쉬트 2개, 쉬트 3개, 쉬트 4개, 쉬트 5개, 쉬트 6개, 쉬트 7개, 쉬트 8개 해가지고 이 책 다 만들어가지고 한 개 한 개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대시보드에 막 집어넣었었던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테이블의 구조를 좀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요런 타입으로도 시각화를 해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카드 방식인 거죠. 카드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뭐 정보가 되게 심플하죠. 역 이름하고 그냥 뭐 인원수 이 정도밖에 안 넣는데, 뭐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더 집어 넣으실 수도 있고, 어떤 밸류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카드 안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은 어떻든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보는 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의 개념을 한번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쉬트를 하나 새로 열었죠. 쉬트를 하나 새로 열었고, 지하철역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에 얹을까요? 이렇게 텍스트에 한번 얹어봅시다. 아까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제가 얹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얹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요, 일단 지금 여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거를 호선을 조금 줄여놓고 할게요. 아까 지하철 역으로 필터할 게 아니라 지하철의 호선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필터를 할 건데, 9호선으로 할게요. 9호선이 몇 개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몇 개 없으니까 요 정도만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호선에 있는 역들이 가나다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나와 있죠. 가나다 순서대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가나다 순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열차가 좀 진행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뭐 열차가 진행하는 역 방향이나 뭐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제가 역 아이디로 아마 이렇게 정렬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하철 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렬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역 아이디로 제가 이렇게 정렬을 했죠. 역 아이디를 가지고 정렬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렬을 할 건데, 여기 아이디 필드로 할 거예요. 제가 뭐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역 아이디라는 게 아마 있을 거고요. 역 아이디는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는 카운트하지 마시고 뭐 평균이나 아니면은 최소나 최대 해주시면 문제 없어요. 최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순서대로 됐나? 개화역, 김포공항, 공항시장, 신방화, 마곡나루 됐네, 그죠? 9호선이 지금 요렇게 저기 그 김포공항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신논현까지 내려올 때 요런 순서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정렬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들어가는 게 프레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프레임을 잡아준다. 이거 제가 이렇게 펜을 가지고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드 타입으로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갈 건데, 가로에다가 몇 개를 집어넣고, 뭐 세로는 사실 정하기가 쉽진 않지. 왜냐면은 가로를 정해 놓으면은 세로는 이제 여기 많으면은 더 내려올 거고,
뭐 여기 몇 개 없으면은 뭐 몇 줄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로 여기 안에 요 부분 안에 여러분들이 몇 개의 지하철역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법칙도 없고 그냥 적당한 스페이스에다가 글자가 적절하게 끊기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8개로 했었죠. 8개. 8개로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8개 정도 집어넣고, 아래쪽으로는 뭐, 8일은 8, 8, 26, 83, 24 해가지고 뭐, 나오는 대로 쭉쭉 집어넣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은, 산식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접근을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필드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세울 겁니다. 먼저 구조물을 딱 세워 놓을 거고 그 구조물 아래 저 아이들을 다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산식을 제가 노트에다가 드렸습니다. 학습 노트에다가 제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을 제가 먼저 만들 거예요. 열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거든요. 열을 갖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산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산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 그죠? 이러실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요, 인덱스 펑션을 쓰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가는 거냐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거 4번, 5번 해가지고 인덱스는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각각의 역마다 번호를 쭉쭉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화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개화역 지금 인덱스가 1번이잖아. 그럼 1에서 1을 빼. 그럼 제로죠, 그죠? 제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마크 있잖아요. 요거 퍼센트 마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키보드에 있는 퍼센트 마크인데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예요.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0부터 시작될 겁니다. 8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죠? 8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0이겠죠. 그죠? 나머지가 0이면은. 근데 여러분, 요 2가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여기 2예요. 2 빼기 1은 얼마죠? 1이죠. 2 빼기 1은 1이고요. 1을 갖다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2겠지. 요거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3이겠지. 나머지가 4겠지. 쭉쭉쭉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5번이고 이게 6번이고 이게 7번이고 이게 8번이잖아요. 증미역. 증미역은 어디 있냐? 8번째에서 여기 8을 집어넣으면 8 빼기 1이면 7이고요. 그거 갖다가 8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7일 거예요. 그래서 증미역은 제일 오른쪽에 0, 1, 2, 3, 4, 5, 6, 7 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등촌역이죠. 등촌역은 여러분 아마 이 넘버가 9일 겁니다. 9가 되면은 9 빼기 1은 8이고요. 8을 갖다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러면은 등촌역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개화역 밑에다 붙을 거예요. 등촌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염창, 신목동, 선유도 뭐 해서 16개 딱 하고 그 다음에 등촌역 밑에 붙을 거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산식을 하나 잡아 주시면은요, 프레임 구조를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다 치우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확인 눌러가지고 열에다 얹으면 돼. 열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데이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지하철역에 대해서. 지하철역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대해서 계산해 주세요 하면은 4평 어쩌고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 다음에 행 집어넣을까요? 행을 갖다가 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행도 보여드려야지. 행은 어떤 의미냐면 몫이에요. 열이 나머지 개념이었다라고 하면은요, 행은 몫입니다. 행은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에서 1을 빼게 되면은 자기가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러면 0번일 거예요. 0을 갖다가 8로 나눴을 때는 뭐 0이겠죠. 그죠? 0이면 이제 인트는 정수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일 거고, 만약에 두 번째 역이 있다라고 칩시다. 두 번째가 아까 뭐 김포공항역이었나? 두 번째 역이라 치면은 인덱스 번호가 2번일 거예요. 그때 이제 1을 빼면 얼마죠? 2 빼기 1은 1이고 1을 갖다가 8로 나누게 되면 0.125거든요. 0.125 중에서 인트 값, 정수 값을 뽑아와라. 그럼 0인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줄. 0이면은 첫 번째 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9야. 예를 들어서 아까 9가 등촌역이었죠. 9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촌역. 9에서 1을 빼면은 8이에요. 8에서 8을 나누면은 몫이 1이면서 나머지가 없잖아. 그러면은 몫이 1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다가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를 넣어보면요,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요, 계산을 이렇게 편집을 해주게 되면은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면은
네, 나오죠, 그죠? 왜 뒤집어져서 나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숫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작업은 불연속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우클릭, 불연속형, 우클릭, 불연속형. 아하, 테이블이 딱 잡혔네. 개화, 김포공항, 쭉쭉쭉 증리, 등촌, 그죠? 염창 어쩌고 쭉쭉 가다가 노량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위쪽에 있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안에다가 얘네들을 쑥쑥쑥쑥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색칠하시는 건 사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좀 쓰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경험이 있으실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원 일평균 색깔 집어넣고 마크카드 사각형. 이러면 뭐 사실은 다 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원수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갖다가 좀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뭐 편집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날리면 되잖아. 우클릭을 해서 날리고요. 우클릭을 해서 날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운데로 맞춘 이후에 가운데로 맞춰주신 이후에 일평균 인원을 이렇게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일평균 인원을 갖다가 레이블로 집어넣어야겠죠? 레이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한 칸 한 칸 한 칸에다가 일평균 지하철 인원수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이게 지금 호선별로 필터 걸려 있어. 승차 하차도 필터를 걸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필터 하나 더 뭐였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왔던 게 시간대별로 뭐 출퇴근 시간이야 아니면 전체 시간이야 아니면 정확하게 뭐 8시 때 8시에서 9시 사이 뭐 그때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행열 같은 요런 필드 있잖아요. 요 필드가 좀 생소할 거예요. 약간 생소할 건데 여러분 요런 것들은 하나 워크북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요런 거 한번 쓰시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필드 2개 선택해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워크북에다 갖다 붙이면 그냥 붙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뭐 참조하고 있는 필드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서 뭐 인덱스라는 펑션 여러분들 PC에서도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그냥 갖다 붙여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했는 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알텍스 관련해서 좀 작업을 하면서 인구 관련해서도 제가 작업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그렸었던 화면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동일한 기법으로 그린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popu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뭐 광역 지자체죠. 여기 뭐 연령대별로 지자체별로 연령대별로 제가 동일하게 한번 그렸었는데 여기 보이세요? 위치 행렬 보이시죠? 요거 제가 했던 거 요거 그대로 쓴 거라니까요. 요거 계속해서 복사해 쓰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는 거고 서울, 부산, 대구 요거는 이제 여기가 5겠죠. 제가 아까 여기 8로 했잖아요. 그죠? 8개를 줄 거야 해가지고 8로 했는데 여기엔 제가 5로 했고 나머지 이렇게 아래쪽에 우리나라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있으니까 15개가 나오고 밑에 이제 2개가 떨어져 있고 요 가로축은 연령대예요 여러분. 연령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몇 살에 몇 프로 몇 살에 몇 프로 몇 살에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그렸었던 화면인데 동일한 기법이 쓰였다는 거죠. 동일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테이블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 형태로 그죠? 이렇게 카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시적인 어떤 현황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할 때 여러분들이 오버뷰로서 되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화면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요거하고 동일한 기법이라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은 완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요.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뭐 필터도 올리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면은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핵심은 이제 이 두 부분이니까 요 필드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산식은 제가 노트에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현장에서 써먹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렉스는 좀 비교적 간단했죠 오늘은. 쭉쭉쭉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툴은 여기 있는 이 멀티 로우 포뮬라 그 다음에 잠깐 같이 보여드렸었던 멀티 칼럼 포뮬라 이런 거 태블로에서는 이런 거 없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는 것들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태블로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차트의 타입은 좀 쉬운 거는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가시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카드 타입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 정도에서 정리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